안녕하세요. 아이폰 16이 공개된 지 거의 1년 만에 어제 새벽 2시죠. 애플 이벤트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폰 17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폰 17의 어떤 예상 이미지, 렌더링 이미지가 돌고는 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이렇게 나올까 했는데 설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저를 비롯한 제 채널의 구독자들은 딱 하나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성능 어떤데?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새롭다고 주장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거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17은 정말 혁신일까요? 안녕하세요, 디그레이입니다. 제가 시작에 잠깐 애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MZ를 넘어서 젠지 세대가 어떤 그 유행을 선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고로 저는 0포티. 근데 재밌는 거는 요즘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아이폰보다는 갤럭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폰이 진정한 아재폰이 된 건가요? 사실 애플은 그동안 AI 기능도 죽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조용히 진행하고 있던 그 애플카도 이제 뭔가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노트북에 M5, M6 이런 기능만 깔짝 업그레이드한 맥북 어차피 내놔봐야 여전히 M1에 자꾸 비교만 당할 뿐이고 소위 혁신의 선두에 섰다고 하는 그 애플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아이폰 17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소프트웨어 안 되고 AI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드웨어라도 잘 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플의 강점이잖아요. 하드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때에도 뭔가 소니 헤이지에 빙의가 돼가지고 F1 레이싱 카를 막 흉내를 내더니 결국 막 발표한 게 이제 바탕화면 테마, 물방울 테마. 자, 아무튼 아이폰 17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가장 큰 변화는 카메라 인덕션 부위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카메라 렌즈의 위치는 거의 그대로인데 이 부위가 조금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기존에 이런 구성에서 이런 구성으로 바뀐 거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디자인이 조금 별로인 게 이게 레이아웃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느낌이라서 뭔가 이 밑부분에 우리 그거 아시죠? 아이폰에 장착하는 카드 지갑 있거든요. 맥세이프 카드 지갑.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착 붙인 느낌이에요. 슬림해 보이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뭉퉁그려진 느낌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다만 소재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존의 티타늄 재질에서 이번에 알루미늄 유니바디 재질로 바꿨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유니바디 하니까 옛날에 그 맥북 흰둥이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저는 맥북 흰둥이 세대거든요.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컬러가 예전에는 뭔가 아이폰이 뭔가 좀 이렇게 은은한 빛이었다면은 모노톤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세츄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느낌입니다. 원색에 가까워진 느낌이거든요. 프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형에 대한 총평은 사실 뭐 좀 별로다, 솔직하게. 이번에 제가 Z 플립 7 보고 와 진짜 예쁘다 보자마자 이런 말이 튀어나왔는데 이번에 발표한 아이폰은 그런 느낌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자, 그리고 카메라. 아이폰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배중 표준 카메라가 화질이 가장 좋습니다. 화소도 가장 높고 센서도 가장 커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배중 표준 렌즈의 화소가 이제 보면은 4800만 화소, 전작과 다를 바가 없죠. 4K의 120프레임 돌비 비전 촬영 아이폰 16 프로에서도 됐던 겁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고 울트라 와이드 렌즈 역시 큰 변화 없는 거 똑같죠. 망원 렌즈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기존에 5배 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8배 줌입니다. 이제 좀 많이 당기죠. 사실 크게 쓸 일은 없어 보이고 제 입장에서는 망원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망원이 잘 됐을 때 얼마나 이 떨림을 잘 잡냐, 얼마나 초점이 빠르게 잡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화질이 뭉개지지 않냐, 이 세 가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 광고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직접 아이폰을 구매를 하면은 그때 테스트를 해보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은 15 프로부터 로그 촬영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 로그 촬영이 용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못 쓰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128기가에서도 로그 촬영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미러리스로 로그 촬영을 했을 때 용량을 그렇게까지 많이 잡아먹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전면 카메라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1200만 화소에서 이번에 1800만 화소로 약 600만 화소 정도 더 올렸다고 해요. 물론 저는 제 가족들과 페이스타임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구도가 안정적으로 잡힌 제 얼굴을
좀 더 좋은 화질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네, 혁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촬영을 할 때 로우 촬영이 되고, 로그랑은 다른 개념이죠. 이제 우리가 사진에서 로우로 찍듯이 영상에서도 그 로우 촬영이 가능하다. 사실 이거는 좀 시네마 카메라에서 됐던 기능들이긴 해요. 미러리스에서 로우 촬영이 되는 거는 거의 쉽지가 않거든요. 플래그십 모델이 아닌 이상. 이번 아이폰 17에서 로우 촬영이 가능하다. 네,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로고 촬영이 로그2로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좀 더 다이나믹 레인지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비례해서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네, 제 예상입니다. 그런 데서 용량 때문에 못 쓴다라고 하면은 신기능이 사실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로우 촬영이 되고 로그2 촬영이 되고, 이게 일반 컨슈머들한테는 사실 그닥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 로우 촬영이라고 하는 게요, 후보정 관용도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그거를 차이를 구분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 컨슈머들이 굳이 용량 많이 잡아먹는 로우 촬영을 뭐하러 하냐, 이거인 거죠. 이거를 만약에 전문 프로덕션에서만 쓸 스마트폰으로 발매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글쎄요, 사실 저는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제발 이게 진짜 끝이라고? 이거 끝이면 진짜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이 이벤트를 시청을 했어요. 아니, 아이폰이 이렇게 시네마토그래피에 집중하는 브랜드인데 설마 이게 끝이냐? 기존의 카메라 기능을 대체할 만한 정말 획기적인 뭔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끝이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더라고. 미러리스에 버금가는 그런 심도 표현 모드가 새롭게 출시가 되길 바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도 표현은 눈으로 바로 가시적인 효과로 구분이 되잖아요.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간격을 좁혀주는 거는 저는 프로페셔널한 심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그런 어떤 장난감 같은 시네마틱 모드가 아니라 진짜 미러리스에 단렌즈 하나 장착한 듯한 그런 심도 표현이 좀 가능하길 바랬는데, 아직은 그게 좀 불가능한가 봐요. 가격 한번 볼게요. 가격은 아이폰 16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일반이 115만 원이었죠. 그리고 프로 모델이 지금 보니까 145만 원, 프로 맥스가 174만 원이네요. 이번에 아이폰 17은요, 가격이 조금 더 올랐어요. 거기서 일반 모델이 129만 원, 새로 추가된 에어 모델은 159만 원, 프로 모델은 179만 원, 프로 맥스 모델이 199만 원입니다. 야, 200만 원 가까이 하네. 아이폰 17 에어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살짝 높은데, 글쎄요, 이게 사양이 가장 안 좋거든요, 시리즈 중에서. 단순히 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격을 이렇게 많이 받을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의 행보는 뭐 AI도 안 되고 애플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는 하드웨어도 안 되게 생겼네요. 저는 애플이 이런 기기들보다 그냥 애플 TV를 더 밀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번에 F1 더 무비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팀 메르세데스 팬인데 조지 러셀 팬이에요. 루이스 해밀턴도 좋아하긴 하지만 걔는 이제 페라리로 갔죠. 그 F1 더 무비가 너무나 훌륭한 영화였고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영화들을 좀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좀 밀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하드웨어는 이제 점점 갤럭시한테 밀릴 것 같다는 게 좀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면 이번 17 정말 기대 많이 했거든요. 특히 아이폰이 짝수는 전작과 그대로고 홀수에서 뭔가 변화를 많이 주는 게 특징인데, 뭐 16 프로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